혼자 사니 좋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바르게 나와 마주하는 일상. 하늘이 좋다. 눈을 뜨자마자 커튼을 젖히고 창가 테이블에 앉아 한참 동안 올려다봤다. 미동도 없는 건물 사이로 바람이 지나며 가로수의 나뭇잎들을 흔들었고 같은 속도로 구름도 흘러갔다. 덩달아 내 감정도 구름처럼 빠르게 움직이다 이내 고요해졌다. 결혼 생활 내내 자유가 없었지만 이혼 직전까지 7년 동안은 극도의 의욕이 없었다. 감정 기복이 심해 바깥으로 나가는 것조차 싫었다. 내가 한 일이라곤 종일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뿐이었다. 해가 뜨고 안개가 차오르고 비가 내리고 눈이 쌓이는 그 모습을 그저 바라만 볼 뿐 무언가를 할 수도 무언가에 집중할 수도 없었다. 그렇게 나는 시간과 날씨와 계절의 변화를 바람에서 읽는 법을 배웠다. 바람이 보듬고 지나가면 뜨겁고 따가운 마음이 조금 진정되곤 했다. 이혼 후 내게 시작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내 존재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불편하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 세월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그 또한 내 선택이었다. 요즘에 나는 자기애가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 부족한 게 많아도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않고 내게 후한 점수를 주며 스스로를 다독인다. 평생 까탈스럽고 예민하게 살아온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벌어지는 시트콤 같은 순간들을 기록해 둬야 되겠다 생각했다. 다시 우울해지는 순간이 찾아오면 지금을 마음껏 부끄러워하고 부러워하며 우울을 이겨낼 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혼자가 되고 비로소 진짜 나와의 동거가 시작됐다. 타인의 시선과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 바르게 나와 마주하는 훈련을 하는 중이다. 겁이 많아진 건지 시간이 많아진 건지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상한 상상이 들었다. 갑작스러운 죽음 역시 수많은 상상 중 하나다. 한밤중 빗길에 교통사고가 난다면 심지어 혼자 욕실에서 미끄러져 머리를 부딪혔는데 누구도 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갑자기 죽음을 맞게 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용기가 없거나 현실과 타협하느라 못해본 일들에 대한 후회로 가득할 거다. 나는 그렇지 않다. 혼자 있을 때도 나는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는 생각으로 나를 가꾼다. 내가 죽은 후 아이들이 내 물건을 정리하며 엄마는 역시 엄마야 라며 웃을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예쁘게 살고 싶다. 마지막까지 우아하고 싶은 나는 죽는 순간을 위한 세팅을 한다. 그깟 이혼이 뭐라고. 변화는 대단한 것이다. 그동안 감추고 살았던 철딱선이 없는 내 모습을 더는 미워하지 않게 됐다. 나를 완전히 사랑하지는 못하더라도 인정하고 용인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 내 생각은 조금 다르다. 만약 누군가 변하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변화하지 못한다면 내심 그 모습이 스스로 마음에 들어서일 수도 있다. 진실로 변하고 싶다면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 나는 나의 부족함을 지인지게 인정했다. 위기를 극복하는 방식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준다고 한다. 위기 앞에서 나는 정면으로 맞서본 적이 없다. 위기 너머에는 평화가 있다고 믿었고 위기를 최대한 조용히 넘기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평화에 접근하는 방식이라 믿어왔다. 해명하고 변명했으며 필요하다면 눈물도 흘렸다. 와장창 평화가 깨진 후에는 되돌릴 수 없음에 슬퍼했고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았던 때를 떠올리며 후회하고 자책했다. 상처는 볕에 불려 말리지 않으면 덧난다는 걸 깨닫기 전의 이야기다. 사람은 나이 들면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 쓸데없는 고집을 꼰대라고 부르는 걸 거다. 유일하게 나이 든 사람을 바꾸는 것은 자각이다. 자각하게 되면 빠르게 변화한다는 게 내 장점 중 하나다. 마음에 들지 않는 과거의 나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것은 아니지만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게 돼 다행이다. 그렇게 나를 객관화하다 보면 내 탓도 남 탓도 누구의 탓도 아닌 일이 세상에 훨씬 많다는 걸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니까. 그렇게 홀로 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으면 사는 것이 한결 가벼워질 것이다. 내 삶에 가장 큰 시련이 찾아왔을 때 곁을 지켜준 것 역시 엄마였다. 육체적으로 피폐해진 내게 매 끼니 밥상을 차려줬고 정신적으로 불안한 내 곁을 24시간 지켰다. 시간이 지나 몸과 마음이 회복되면서 내가 얼마나 못된 딸인가 반성했다. 그리고 평생 대면대면하게 지내다 끝날 줄 알았던 엄마에게 잘해줄 기회가 왔음에 감사했다. 앞으로는 무엇을 하든 엄마를 먼저 생각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엄마와 딸이란 이런 걸까? 이제와 이렇게 엄마를 돌보게 된 것이 미안하면서도 여전히 엄마의 방식은 나와 맞지 않는다. 그리고 결심은 때때로 무너진다. 그래도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볼 때면 엄마 생각이 난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을 엄마와 나누고 싶다. 끊임없이 건네는 엄마의 질문. 요즘은 귀찮아 하면서도 꼬박꼬박 답을 한다. 그게 엄마의 행복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내 방식대로의 효도랄까? 혼자인 것은 엄마도 마찬가지. 엄마에게 미래가 걱정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의외로 엄마는 하나도 걱정이 안 된다고 답했다. 내가 걱정돼서 난 못 죽는다. 졸지에 엄마를 장수시키는 효녀가 됐다. 엄마, 누구 때문에 오래 살아? 너 때문에 오래 산다. 그럼 내가 효녀네? 나는 실수를 반복하는 걸 싫어한다. 그건 게으른 거니까. 이혼 후 내 삶의 중심은 한동안 허공을 떠돌다 나 자신에게 돌아왔다. 내가 설정한 완벽한 아내와 엄마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꽤 오랫동안 희생이라는 이름 아래 욕망을 감추고 살아왔는데 드디어 나를 위해 시간과 돈을 쓸 타이밍이 온 것으로 여기기로 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하나님은 내게 깨달음과 시간, 돈을 모두 함께 주시지 않았다. 시간은 많은데 돈이 없었다. 세상이 그렇다. 가진 게 많을 때 절약하면 소탈한 취향이 되는데 가진 게 없을 때 절약하면 궁상이 된다. 궁상맞게 사는 걸 보여주기는 죽기보다 싫었다. 한동안 집에서 안 나가기도 했고 일부러 사람들을 피해 다니기도 했다. 마음이 가난한 내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 평생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내 인생은 희망적이다. 내 나이 70이 되면 그 빛은 더 반짝일 것이다. 그 믿음의 근원이 무엇이든 난 멋진 생각들을 멈추고 싶지 않다. 앞으로 더 멋지게 살고 싶다. 나는 여전히 사랑이 두렵고 삶이 두렵다. 나라는 개체를 살리기 위해 부득이 이혼이라는 관계의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지만 내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바벨탑도 무너졌지만 나는 살아남았다. 혼자 살아가야 한다. 고독이 곧 성장이다.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혼자인 만큼 더 성숙해진다. 요즘은 죽는 순간을 위한 기도를 한다. 편안하고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나를 보내면서 엄마는 아름답게 살다 갔다고 생각하며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천국에서 해처럼 반짝반짝 빛나게 살 거라 여기면서 이것은 나를 위한 기도지만 궁극적으로 남겨진 아이들을 위한 기도다. 죽는 순간까지 지속될 간절한 기도. 영화는 엔딩이 있고
내 삶에도 언젠가 엔딩이 찾아올 것이다. 영화를 보면서 내 삶은 어디쯤에 와 있는지를 짚어보게 된다. 내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지났을까? 아니면 아직 찾아오지 않았을까? 인생을 정리해야 하는 나인가 싶다가도 막연하게 60세 이후가 기대되기도 한다. 그런 날이면 마음이 봄날 너른 들판에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른다. 봄이여 오라, 마음의 장단을 맞춰줘야 한다. D-Day를 60번째 생일로 정하고 어디서 무엇을 해야 가장 좋을까 고민한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행복한 상상으로 요즘 나는 매일 마음이 바쁘다. 이혼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은 3가지. 경제적인 문제와 자녀 문제, 주변의 시선이다. 타인의 시선은 되도록 무시하는 게 좋다.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아이들 역시 불행에 허우적대는 엄마보다 자기 인생을 잘 사는 엄마를 원한다. 경제적인 문제도 열심히 살다 보면 어떻게든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 외롭고 힘들었던 과거는 안녕. 내 연민에 빠져 사람들을 밀어냈던 과거도 안녕. 이제까지의 나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는 이미 걸어가고 있다.